자, 7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7번 문제. 양과 음으로 대전된 두 평행급한면 앞에 양성자 P와 전자 E를 그림과 같이 각각 한 개씩 정지 상태로 놓았다. 이때 각 입자에서 반대 급한까지의 거리는 동일하고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보다 약 1800배 크다. 두 급한 사이의 전기장은 균일하다고 가정한다. 이 전기장에 의해 두 입자는 각각 가속되어 맞은편 판에 도달하였다. 두 입자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전자와 양성자 간의 전자기력은 무시하고 중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자 전하량은 마이너스 2이고 양성자 전하량은 플러스 2이다. 자,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밑줄을 양과 음으로 대전된 두 평행급한 면, 여기다 밑줄을 그시고요. 그 다음에 양성자 P와 전자 E를 사용했고 양성자의 질량은 전자보다 약 1800배 크다라고 이렇게 표시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양과 음으로 대전된 두 평행급한 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면인데 대전된 면이죠. 그러면 대전된 면이 이렇게 두 개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런 장치를 가리켜서 전하 가속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하 가속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 가속기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테지만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죠. 전하 가속기가 어떻게 생겼지 그러면은 플러스로 대전된 면하고 마이너스로 대전된 면이 있을 때 여기다가 플러스 전하가 기본 전하니까 기본 전하를 놓고 상황을 보면 플러스가 플러스를 밀어서 앞으로 가면서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 V가 생기는 장치가 전하 가속기이다. 그래서 전하가 가속된다.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전하가 가속되는 장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하 가속기의 기본 공식은, 기본 현상은 전기장 E는 균일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이쪽이 규칙적이고 이쪽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전기장도 규칙적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장도 규칙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기장이 항상 균일하고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만들어진다 해서 요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두 번째는 가속도, 속도가 증가하니까 가속도죠. 가속도는 힘 나누기 질량인데 전기력을 받고 있으니까 힘 대신에 전기력 QE, 그 다음에 질량 M을 놓은 다음에 요거를 분석해 보면 전하량도 동일, 그쵸? 요 전하의 전하량이 바뀔 리가 없죠. 요게 Q인데 Q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 다음에 전기장도 항상 균일하고 동일하다. 그 다음에 입자의 질량도 바뀔 리가 없으니까 모두 동일한 것을 유지하니까 가속도는 등가속도이다. 그래서 전하가속기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기본 지식,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장치이다. 이렇게 표시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보면은 얘는 전기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다. 그걸 적은 것을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어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운동 에너지가 발생하는 장치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3번까지 해서 이제 전하 가속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앞에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자, 두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이랬죠? 그러면 전하 가속기 기본 공식. 얘는 여기 전기장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하를 가지고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라는 전하를 가지고 있고 이 전하는 Q라고 부르죠.
이렇게. 그러면 전하가 전기장 속에 있으면 전기력을 받는다. 공식. F는 QE. 그래서 전하가 전기장을 만나면 전기력을 받는다. 요 전기력 공식은 요것이죠. 그때 얘네들은 잠시만요. 크기만 구하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의 크기는 2로 동일하죠. 그 다음에 전기장은 항상 2로 동일하니까 전기력을 계산하면 F는 2E. 이건 크기만 적었죠. 크기만. 자, 그래서 전기력의 크기는 2도 동일하고 전기장도 동일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다. 얘도 동일, 얘도 동일해서 얘도 동일하다. 전기력의 크기를 계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억. 두 입자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서로 다르다. 요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별표. 그러고 나서 읽어봅시다. 전자가 양성자보다 맞은편 급한에 먼저 도달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전자를 기준으로 먼저 도달한다.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이렇게 표시하시고 그림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D라고 하고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렇게 표시하시고 여기다가 식 1번식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S는 2분의 1 AT의 제곱이라는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공식을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에서 T의 제곱은 ES 나누기 A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1번식. 자, 2번은 가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아까 전하가속기니까 QE 나누기 M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이 가속도를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전자를 기준으로 질량이 매우 작은 게 전자이다. 그 다음에 전하량도 같고 전기장도 같으니까 같다고 표시하시면 가속도는 전자가 매우 크다. 그래서 전자의 가속도가 매우 크다. 이렇게. 그러면 가속도가 매우 큰 게 전자인데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D는 동일하죠. 그러므로 이 S가 거리니까 얘는 동일하다. 그리고 E는 상수니까 그냥 놔두면 가속도가 매우 큰 게 전자인데 그러므로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전자이다. 그래서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전자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문제. 전자가 양성자보다 맞은편 급한에 먼저 도달한다. 맞죠? 그래서 시간 t를 물어봐서 시간 t가 짧은 것이 전자이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별표를 하라고 한 이유가 보통 등가속도 운동을 할 때 공식을 이렇게 적고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은 이 공식으로 대부분 풀립니다. 99%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은 이 공식으로 100%, 99% 풀린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분석하는 문제라서 별표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은을 푸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디귿은 얘를 살짝 지우고 디귿은 이걸 물어봤죠. 맞은편 급한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양성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죠.
그러므로 에너지를 물어보는 질문은 이것이죠. 전하가속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이다. 아까 설명했었죠. 그러면 전하가속기 기본 공식에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는 공식이다 적고요.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모르는 것이 요 나중 속도를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랑 똑같은 게 이거니까 이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만히 봤더니 Q의 크기는 같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이차 V라고 부르는데 요 양성자도 전이차 V로 이동하고 전자도 전이차 V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Q도 같고 이렇게 싹 지워서 여기다 적으면 여기서 Q도 같고 전이차 V도 같으니까 이쪽이 동일하다. 그러므로 운동 에너지도 동일하다. 속도는 모르지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긴 운동 에너지도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맞은편 급판에 도달했을 때 운동 에너지는 양성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 틀렸죠? Q보이가 동일해서 동일하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답은 4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하가속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질문하는 문제고, 전하가속기는 언제든지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장치니까 전하가속기 공식을 철저하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